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20년 전 정도부터 만화 창작학과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서 인재들을 지금 양성해 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만화 창작학과가 이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요? 학과가 뭐 당연히 이제 웹툰 이 시장이 팽창되면서 이제 해마다 새로운 학교에서 과가 생성이 되고 인원도 계속 늘고, 청강대 같은 경우는 한 해 졸업하는 인원이 300명인가 400명 정도 된다고. 적은 곳은 뭐 한 50명 정도 배출이 되지만, 그래서 한 해 배출되는 이제 만화 창작과 학생들이 엄청 많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지난 학기부터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초빙 교수로 강의를 이제 하게 돼서 학생들이랑 이제 밀접하게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이론적인 거 다 학생들이 싫다. 뭔가 실질적인 거를 알려다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실무적인 것만 원한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사실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면 다른 이론적인 거, 창작에 대한 거라든지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실무적으로 내가 졸업해서 빨리 작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뭔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교수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때요? 정말로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 시기에는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되게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뭔가 좀 제대로 이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지금 이제 주간 연재로 작품을 그만큼 완성도 있게 하려면 이야기에 대한 고민과 연출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작가님들이 더 고민하는 거는 빨리 일주일에 내가 작품을 빨리 완성할 수 있는 스킬적인 거, 기술적인 거를 좀 많이 커뮤니티에서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기간 안에 작품을 이만큼 분량을 무조건 연재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라는 시스템으로 작품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혼자 이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혼자 작업하는 작가님들은 뭔가 작품을 내놨을 때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제작사에서 나오는 작품들과는 조금 경쟁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조금 있죠. 특히 이제 노블 코믹스가 많이 이제 창작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원작이 있는 작품을 진행하게 되니까 예전처럼 스토리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하시는 부분도 확실히 커요. 스토리 좀 약하고 아니면 또 아예 처음부터 저는 스토리 받고 싶어요. 스토리 주세요. 이렇게 작업하는 작가님들이 좀 많아서 이야기가 사실은 좀 많이 풍성하게, 웹소설의 원작도 있지만 웹툰의 오리지널 이제 스토리도 많이 창작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작가님들이 일단 빨리 데뷔는 하고 싶고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 알고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은 좀 있어서. 그러네요. 네. 예전에 출판 만화 작가님들은 진행하시면은 대부분 오리지널도 여전히 많이 하세요. 이야기는 기본이고 그냥 네. 그건 당연히 내가 그래서 쓰는 거고. 그쪽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네, 창작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리지널로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들을 회사에서도 많이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떠세요? 드라마 작가나 웹툰 작가분들이 좀 이런 바뀐 환경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본 쓴 아카데미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순환을 그린 것 같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이 이제 이 각 플레이어들이 이제 정부, 그다음에 이제 업계에서 큰 회사들 위주로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학교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가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 이제 막 이제 시작하시는 창작자분들한테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또 연마를 해야 될 거고, 그건 이제 각자의 노력인 것 같고 자질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그 이해와 또 그걸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문학적인 기본적인 소양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인문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는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을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에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한국 회사가 음. 일본 소설을 가지고 네.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이제 만드는데 쇼러너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리더죠. 네. 그래서 이제 작가 겸 이제 감독 톰 메카시 음.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은 네. 분이고 각본으로 받고 또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분인데 50대 중반 정도 되세요. 네. 말씀을 나눠보면 네. 상당하세요. 네. 그 깊이와 이 넓이가 내공이. 네. 내공이 그래서 그런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아는 게 많고 또 하다 보니 그게 다 아이디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또 에피소드를 재밌게 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제가 이제 저도 웹툰 아카데미 이런 데 조금 몇 번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네. 그럴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좀 그런 게 좀 아쉽다. 너무 테크니컬한 거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더 중요한 거는 더 문학적인 트레이닝 그런 게 좀 학교 또 아니면 아카데미에서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바뀐 미디어 환경의 이제 미래를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후쯤에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지형도가 그려지고 미디어 플랫폼들은 어떻게 바뀌어 있고 창작의 환경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기존에 일단은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틱톡이나 요새 뭐 워낙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제 웹툰 입장에서 웹툰 작가들도 이쪽에다가 본인이 직접 자기 콘텐츠를 올리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유튜브나 생각을 틱톡으로. 네. 네. 예, 그거는 뭐 영상이라는 게 지금 웹툰이랑은 좀 틀리지만 그럼에도 약간 그거를 조금 만지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그렇게도 그쪽에서 이제 웹툰이 좀 많이 웹툰 콘텐츠가 또 많이 보이는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플랫폼이 굉장히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다양해지고 네, 내가 그 올렸을 때 그냥 실시간으로 글로벌에 거의 몇억 명이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러네요. 또 이제 지속적으로 웹툰이라는 거는 그려놓고 짧지만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또 콘텐츠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 생각이 있는 작가님들은 경쟁력 있게 또 예, 확장해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좋네요. 네. 메타버스 또 환경에서 감상하는 또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네, 네, 네. 장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플랫폼의 이제 이 시대가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될 것 같고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유튜브가 대세이고 앞으로도 이제 대세일 것 같은데 OTT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OTT가 한 40개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후죽순 그래도 생겨나고 넷플릭스 1등인가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이 1등이고 아마존 1등입니까? 넷플릭스는 오히려 3, 4등 3, 정도 해요. 4등 정도 하고. 이제 디즈니 계열 핫스타라는 플랫폼인데 거기가 이제 1위, 그다음에 아마존이 2위 이렇게 이제 되는데 네. 하여튼 다양한 OTT의 세계가 될 것 같고 네. 시청자들이 이제 골라서 보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레이블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그런 한 10년 후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예. OTT는 계속 그러면 유지되거나 발전할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구독 서비스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컨텐츠를 감상하고 뭐 이런 문화는 앞으로 10년은 계속 갈까요? 이게 이제 구독 모델이 지금 이제 대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만 네. 살 수 있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킹덤을 보려면 뭐 오징어 게임을 보려면 넷플릭스 가입을 가입을 해야 해서 되는데. 한 달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지금 모델인데 이게 워낙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 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플랫폼끼리도 뭔가 더 조금 더 변형된 소비자 쪽에 이 힘이 넘어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진화된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대표님 어떠세요? 넷플릭스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그 창작으로부터 얻게 된 이득의 상당 부분을 그들이 가져가고 있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이 되긴 하지만 또 대박이 나는 건 또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것 같으세요? 넷플릭스도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거리두기가 확 풀리면서 엄청 데미지 타격이 많이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제 저희 카카오 페이지나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체감을 하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시기에 이 연휴 때 이 작품을 런칭을 했으면 이만큼의 매출이 오르는데 이번에 봤는데 40%가 줄었다. 그거는 사실은 저희도 위기지만 이제 플랫폼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는 되게 이제 고민인 것 같기는 하는데요. 네. 이게 구독 서비스가 사실은 만화 웹툰 쪽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제 리디북스가 나가 있는 많다라는 플랫폼은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조금 되게 좀 주시는 하고 있어요. 구독 네. 만화 웹툰 서비스 플랫폼이 구독을 했을 때 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까 그거는 조금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럼 점점 그 웹툰 시장은 수익 사업을 네. 어떤 식으로 다각화할까요? 사실 웹툰은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원작 IP를 개발한다. 다 정도로. 그리고 그 부가적인 2차 사업화 그거를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되거나 뭐 다른 영상이 됐을 때 이 원작 그 매출은 또 한번 그냥 이 지구를 뚫고 나가는 그 수준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 생각하고 결국은 원작 IP를 잘 제작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글로벌에 실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제작사를 설립을 직접 해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창작자들을 저희가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 4년 됐는데 초창기랑 데뷔했을 때는 너무 일치월장 할 정도로. 근데 거기는 저희 그냥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웹툰 작업을 하는데 왜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이제 조금 성장시키려고 하냐면 인도네시아가 네. 사실은 이제 영어권인데다가 네.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다 미국 작가들이 그린 느낌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런 거죠. 미국화가 많이 됐군요. 네, 그래서 다 네. 보면은 그래픽 노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영미권 시장 진입 때 우리가 또 유리한 부분은 또 있겠네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두 번째는 이제 해외 현지에 네. 제작사를 설립해서 어차피 한국의 제작사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놨으니 네. 글로벌에도 그 제작사를 잘 구축해서 나가면은 그것도 되게 또 좋은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의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 꼭 넷플릭스 아니어도 뭐 네, OTT의 다른 그쵸, 회사들. 그런 플랫폼들은 좀 다양하고 사실 다양하게 제안을 실제로 받고 있기도 있어요. 하고요. OTT가 다각화되면은 창작자가 더 이제 중요해지잖아요. 네. 점점 창작자가 고를 수 있고 조건도 제시할 수 네. 있고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뭐 흔히들 다 콘텐츠 회사들은 디즈니 마블을 다 꿈꾸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일본의 지브리는 사실은 지브리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한국의 웹툰 전문 제작사인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의 작가라는 것만으로도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네. 그리고 실제 저희 작가님들이 이제 슬슬 그런 자부심들을 또 갖고 느끼고 계시기도 계세요? 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조금 성장시키고 싶은. 2030년에는 정말 그런 지브리 스튜디오 못지않은 네, 한국의 스튜디오들이 네. 등장해서 네. 창작 집단이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제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해주셔도 좋고 바뀐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 여러 지금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즐길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 같거든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그런 말씀을 한마디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창작자 분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원작을 개발하는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혼자 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우리가 혼자 다 만들어서 권리를 다 우리가 갖는 것보다는 잘하는 데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나누더라도 그 IP가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서 좀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IP 홀딩스 같은 느낌으로 사실 이제 되게 장르마다 잘하는 그런 콘텐츠
IP 회사들이 모여서 아예 처음에 원작 IP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IP 홀딩스 같은 형태의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원작 IP가 잘 개발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20년, 30년 저희가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뭐 디즈니도 그렇지만 일본의 좋은 작품들도 보통 30년, 40년까지도 지금도 계속 사랑받고 많은 이제 재창작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의 IP들은 생명력이 너무 짧다. 그거는 이제 결국 뭔가 일단 소비자들에게 끌어들이는 힘이 이제 부족한데 그게 이제는 국내만의 내수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혼자는 힘들다. 같이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원작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실제 그런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15년 정도를 돌아보면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OSMU가 이제 많이 이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이제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더 심화시키면서 OSMT 원소스 멀티 테리토리 개념으로 저희는 조금 더 해외를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예가 이제 사내 맞선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업이 잘 됐고 또 이제 드라마까지 돼서 다시 역주행까지 하는 그런 OSMU 전형적인 OSMU가 이제 잘 실행이 됐다면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인도에서 지금 리메이크를 또 인도 내에서 2개 언어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그러면 이제 또 그 드라마로서 흥행을 하고 또 원작자님한테 또 그 로열티를 드리고 게다가 인도 내에서 이 사내 맞선이라는 웹툰이 다시 한번 역주행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좋은 IP가 하나가 나오면 몇 번 오랫동안 10년, 20년 그 이상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모델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테러토리를 만드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꿈꾸는 미래시구나. 네, 너무 멋있네요. 사내에 맞선 뭐 사내 결혼, 재혼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사실 그 웹소설, 웹툰,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관람하고 감상하는 이제 환경이 됐는데 이런 환경에서 창작자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거를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아주 충실한 작품으로 많은 독자들을 감동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창작자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일단 즐거웠고 많이 배웠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